이어서 2022년 준사관 자료에서 기출 복원 및 변형 내지 기출 2023년 예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0문제를 같이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 실어진 문제는 만들어진 기준이 2005년 시험 기출에서 출제된 유형 내지 특히나 유형 또는 유형이 출제 포인트 어떤 출제 포인트가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변형해서 복원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이 2022년에 우리 기출 경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량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응용수리 표 해석 다음 상황지 시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셨을 때 응용수리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요 출제 포인트를 그대로 이 20문제 중에 한 문제로서 실었고요. 그 다음에 표해석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해석 문제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서요. 일반적인 표해석 문제가 있고요. 우리 기출 개념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자료 계산형이 있는데 요 자료 계산형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이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유형도 출제가 되었지만 자료 계산형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 문제를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정도 그대로 출제 비중을 그대로 갖고 와서 문제를 배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 출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출제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출제 포인트를 바탕으로 출제된 출제 포인트를 바탕으로 조금 더 부풀려서 관련된 문제 비중을 조금 늘려서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번에 시험에 출제 포인트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어떤 출제 포인트가 한 문제가 이번에 출제되었다고 하면은 요 문제를 두 문제 정도로 제가 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유형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따로 연습할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문제 출제 비중을 좀 적게 만들어서 적게 줄여가지고요 문제를 제작했고요. 상황지 시험은 이번에 두세 문제 출제된 그 비중을 그대로 출제를 하였어요. 그렇게 보셔서 우리가 이제 각 개별 문제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때 관련하여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번. 1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표해석 문제인데 이런 문제 보시면 발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봐라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 선지에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주어졌죠. 이런 문제가 우리 자료 계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표해석 문제 중에서 자료 계산형 문제를 한 문제 1번 문제에 배치를 하였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 자료 계산형 문제가 1번 문제가 아니긴 해요. 저는 이 문제를 1번 문제로 배치를 하였고요. 특히나 이 문제를 배치한 거는 표해석 문제가 주로 어렵게 나오면은 계산을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덜 중요하긴 하지만 해석 관련 포인트가 출제가 한 문제 정도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해석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 대비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번 문제로 배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출 딱 복원이라기보다 기출 다음 논도 기출 예상 문제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발문에 보시면은 3,000명으로라 되어 있죠. 이렇게 발문에 자료 해석 문제 푸실 때 수치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두세요. 이렇게 체크를 해둬서 발문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까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 여기 않은 데 있죠? 이렇게 부정의 표현이 주어질 때는 자료 해석에서는 요거는 포인트가 여집합 포인트라고 그래요. 여집합 포인트가 일 것 같다. 여집합 포인트일 것 같다.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구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걸 직접적으로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있지 않은의 반대는 양육하고 있는, 그렇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좀 더 계산을 줄여가지고 있지 않은을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그렇게 푸는 게 여집합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있는 사람을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햄스터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시면은, 다시 돌아가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양육하고 있는 비율을 판단해 보겠다.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판단해 보겠다. 보시면은 자료를 딱 봤더니 첫 번째 그림자료 제목은 양육 경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치를 자료를 보니까 비율 자료죠.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34.2%, 34.2%고 이게 40%고 40%. 이게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해서 60%가 되니까 26%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게 퍼센트니까요. 정확하게 제목을 해석해 보면 반려동물 양육 경험 비율 자료이고요. 어떤 식으로 퍼센트가 구성이 되어 있나, 어떤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나를 보니까 양육 경험 없음, 그 다음 양육 경험은 있으나 양육하고 있지 않음, 세 번째 양육하고 있음이니까요. 다시 양육 경험이 없음의 비율, 양육 경험은 있으나 양육하고 있지 않음의 비율, 양육하고 있음의 비율 해석이 되시죠. 그렇게 언어적 해석이 되시고요. 다음 두 번째 그림자료 제목은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 종,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토끼, 기타로 구성이 변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42.5, 28.5, 12%죠. 자,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좀 보시면 되겠고요. 퍼센트죠, 단위가. 그래서 이렇게 쭉 돼서 100%가 되거든요. 따라서 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의 반려동물 종류 있죠. 반려동물 종류가 우리가 변수로서 어떤 구성비 용어로서, 그러니까 분자 용어로서 다 같은 말로서 100%가 되는 자료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A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반려동물 종류를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단지 양육하고 있는 관련해서 판단해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그림 자료가 양육하고 있는 거 관련되죠. 그래서 양육하고 있는 거는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그럼 요거는 요거거든요. 이게 40%. 그러면 양육하고 있는 거의 반대가 전부 다 양육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양육 경험 없음과 양육 경험은 있으나 양육하고 있지 않은 둘 다 더해서 양육하고 있지 않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 않음의 비율이 되겠고, 양육하고 있지 않음의 비율은 양육하고 있음의 비율의 반대인 60%가 되시겠죠. 그래서 60%를 한번 해석해 보면요. 요거 쭉 다 더해서 100%가 되니까요. 모든 설문조사 대상자 내지 응답자가 분모가 되겠죠. 그래서 60%에다가 분모를 60%의 분모를 곱해주시면은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람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의 사람 수가 어디냐? 요거는 모든 설문조사 응답자 수를 뜻하기 때문에 올라가 보시면 아까 체크해 두셨던 3,000명이 되시겠죠. 그래서 3 곱하기 6을 하시면 18이 되시죠. 그래서 18. 그래서 이렇게 되시겠어요. 일단 B. 자, B는 햄스터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햄스터를 간단히 찾아보세요. 햄스터를 찾아보시면은 여기 있고요. 12%라고 되어 있고, 이 퍼센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각주에서 알려주고 있죠. 읽어보시면 해당 종, 그러니까 햄스터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수를 나눠요.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수로 나눠요.
자, 그러면 12%의 분자가 햄스터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수, 우리가 구하려면 B가 되겠고요. 그래서 분자를 구하는 거니까 12% 곱하기 분모, 12%의 분모는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수니까 아까 A가 양육하고 있는 사람 수의 반대,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람 수가 A였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구했다시피 그게 63, 18, 1800이었잖아요. 요거의 반대니까 1200이 되시죠. 따라서 1200.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되니까 자, 12 곱하기 12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144가 되겠어요. 따라서 1번 2 되시겠어요. 다음